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레고 차량은 아니고요. 메가블럭의 폰티악 차량입니다. 레고를 만드신 분들은 다양한 브릭 회사를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메가블럭의 아우디 콰트로 90 차량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미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다 연락해서 제품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스의 아트를 보면요, 핫휠 제품인 폰티악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차량의 특징과 디테일한 샷이 있어요. 브릭수는 843피스이고요. 손오공 홈페이지에서 52% 할인된 9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박스에는 비닐 패키징으로 17번까지 있고요. 휠 타이어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일체형이 아닌 것 같은데 타이어를 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뻑뻑합니다. 휠의 퀄리티는 좋아요. 그리고 핫휠 제품의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설명서는 너무 커서 조립할 때 많이 불편했는데 여백을 이렇게 많이 남겨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뒷장은 제품 사진도 있고 브릭 품번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차량의 하부 프레임과 리어 모듈을 만들어줘요.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처음부터 조립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큼직한 브릭들을 사용해서 하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휠 허브 브릭을 표현한 핀 브릭도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앞뒤 오병이 길기 때문에 바퀴를 장착하는 브릭에서 더 많이 튀어나왔죠. 리어 모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쪽에 브릭들을 계속 쌓아가면 됩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브릭은 차량의 시트 브릭인데요. 이 부분은 완전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바닥 시트를 장착해주고 센터 터널과 콘솔을 표현한 브릭도 장착을 해줘요. 리어 모듈은 트렁크 기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뒤쪽을 쌓아서 올려야 합니다. 각진 리어 범퍼 팁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경사 브릭도 사용했고요. 번호판은 아이보리 타일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요. 퀄리티는 확실히 레고사보다 좋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프린팅된 테일 램프를 붙여주는데요. 대칭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브릭이 왔어요. 프린팅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리어 쪽에 상단을 덮어서 휠하우스 모양을 만들어주고 트렁크 립을 표현한 브릭을 붙여줍니다. 이 브릭은 트렁크의 경사를 표현한 브릭인데요. 레고사와는 조금 달라요. 이제 트렁크 브릭 패널을 붙여주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2열 등받이 시트도 잘 표현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리어 윈드실드를 표현한 투명 브릭을 붙여주면 리어 모듈은 완성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프론트 어셈블리 조립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부에 프론트 프레임을 중축을 해줍니다. 타일 브릭으로 사이드 패널을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 브릭은 클러치와 악셀과 브레이크인데요. 카다사의 RUF도 이걸 표현해 주었는데 이런 디테일은 아주 좋죠. 이제 차량의 바퀴에 연결된 핀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고요. 엔진 베이를 만들어 줄게요. 엔진의 공간을 엔진 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작은 브릭들로 디테일하게 살려주었습니다. 센터 터널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 시프트도 장착을 해줍니다. 설명서 중간에 이런 사진을 넣어놨는데 잠깐의 환기는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서 브릭이 누락이 되어서 조립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프린팅된 브릭들은 퀄리티가 아주 좋았어요. 회색 브릭은 나중에 본넷 개폐 작동을 위한 브릭이에요. 우선 남는 브릭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서 대시보드와 라디오 공조기 모듈을 완성을 했습니다. 프론트 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7바퀴 8 브릭도 붙여주고요. 엔진 베이 안쪽을 마감을 해줘요. 라이트는 양쪽으로 프린팅을 해주었고요. 중앙에 폰티악 로고를 붙여주면 프론트 범퍼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의 사이드 핸들 쪽도 브릭들로 마감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프린팅된 계기판 모듈을 만들었는데 아주 깔끔하죠. 대시보드에 장착을 해주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차량을 완성시키는 단계인데요. 우선 1열 시트는 등받이와 바닥 시트를 서로 결착을 해줍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차량의 바닥도 모두 스터드라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핸들을 장착하는 브릭은 레고에서도 없는 브릭인데요. 오히려 조향 연동이 안 되면 이런 브릭이 더 튼튼할 것 같아요. 도어 모듈은 간단하게 쌓아 올렸고요. 도어 트림 쪽은 밋밋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한쪽에 거울을 프린팅을 해주었어요. 장착은 이렇게 힌지 쪽 클립에 끼워주면 돼요. 도어가 프레임과 약간 맞지 않아서 도어를 밀어주면서 장착을 해야 이렇게 들어가요. 엔진은 폰티악 차량 중에서 가장 디테일한 모듈인데요. 양쪽의 매니폴드와 라인들도 브릭으로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엔진 커버도 V형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 엔진은 외부에 벨트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서펜타인 벨트라고 해서 하나의 긴 벨트로 발전기나 워터펌프나 크랭크샤프트 폴리를 연결하는 역할인데요. 브릭으로 이걸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완성된 엔진은 차량의 엔진 베이에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멋지게 프린팅된 후드도 이렇게 장착하면 돼요. 윈드실드는 완전히 마음에 듭니다. 완구에서 사용되는 아주 정교한 파츠인데요. 이런 파츠를 레고의 만번대 차량에 넣어줬다면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루프 모듈도 장착을 해주면 돼요. 루프 모듈은 윈드실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남은 브릭들을 차량에 부착시켜주고 핸더 브릭을 장착하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에 바퀴를 장착해주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차량은
확실히 멋있긴 해요. 패널 브릭은 펄이 들어갔는데 일반 상용차처럼 완전히 고운 펄이 아니라 흩뿌려 놓은 펄입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폰티악을 잘 모르신다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은 스티커가 없고 외장이 모두 프린팅이 돼 있어서 깔끔합니다. 오픈 기믹은 엔진 후드와 도어밖에 없어서 조금은 아쉬워요. 보통 이런 차들은 소비자들이 트렁크 기믹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렁크 기믹은 없습니다. 도어 부분도 깔끔하게 열려서 좋지만 차량의 프레임과 간섭이 있어서 신경 쓰면서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엔진 후드인 본넷의 개폐는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 회색의 브릭이 이렇게 열리면서 각도를 넓혀주기 때문에요. 오픈은 편했지만 이 부분이 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자주 빠지더라고요. 엔진 베이는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고 파이프 라인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표현은 이 차량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엔진도 쉽게 탈부착이 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설명서는 너무나 커서 이렇게 접어서 설명서를 봐야 됐는데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바닥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주 오래전에 디자인된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프레임을 조립할 때 헷갈리기도 하고 조립하는 데는 불편했어요. 40대라면 전격 Z 작전을 아실 텐데요. 그 말하는 차량이 바로 폰티악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종이 되었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폰티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우디 90 꽈트로 차량이 인기가 많았을 텐데요. 지금은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손오공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을 협찬해 주신 손오공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회복이 안 돼서 많이 힘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